네, 안녕하세요. 기획권익공모팀 최민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벌써 4차 교육입니다. 12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모두 다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또 어떤 팀들은 또 직접 제가 만나서 이제 함께 인권 교육을 공부하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교육 자료물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급하게 촬영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 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재편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우리 팀에서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인권을 연결합니다가 이번 교육의 주제입니다. 네, 자기소개로 인권 들어가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체험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께 이 활동지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 활동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활동지에는 지금 자기소개를 해볼 건데요. 인권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한 이 자료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물에는 이제 나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에 바라는 점과 또 교육을 마친 후에 기대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은 이름을 쓰시는 거라서 모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교육 시간 중 바라는 점인데 예시를 드렸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기, 내가 소중하다는 것 느끼기, 서로 존중하는 말 하기, 인권을 재밌고 쉽게 배우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내용을 번호로 이 2번 활동지에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교육을 마친 후 기대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써보시는 건데 세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인권이 무엇일지 평소에 생각하게 되기. 2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 알게 되기. 3번,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안 돼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마음에 드는 번호를 적어 보시는 겁니다. 네, 해보실 수 있겠죠. 이 활동지 내용은 팀에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활동을 진행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각 팀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쓰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은 최민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것 같고요. 교육시간 중 바라는 점 두 번째는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제가 교육 중 바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을 마친 후 기대되는 나의 모습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저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잠깐 수독하시고 활동을 이제 해보시면서 의견을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이 교육을 이제 다른 팀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는 내가 평소에도 인권에 대해서 좀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또 마지막
이제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좀 나의 그런 파워를 이제 기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권교육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인권교육은 굉장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운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인권 기반의 내용의 기준이나 뭐 역사 정책 등을 폭넓게 배우게 되고 그것을 인권 강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권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굉장히 폭넓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인권교육 자체도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서로 존중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교육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인권교육을 배우는 의미를 뭐 활동지로 함께 해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께 드린 이유는 인권은 사람을 존중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 시간도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의 서로 같음, 뭐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인권교육 시간에 우리 참여자분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누구 시끄러워, 누구 뭐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시간만큼은 서로 존중하고 참여자분이 뭐 일부는 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도와가시면서 교육에 참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써 있어요. 강사는 여러분들과 평등하다라고 써 있는데 인권교육은 여러분들께 지식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꼭 실천해야 돼요 라고 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그냥 그 물꼬를 터드리는 것 뿐이지 이 시간은 제가 뭐 어떤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다 라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시간은 학습으로 그치는 시간이 또 아닙니다. 네,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를 훈련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제 생각하고 실천해보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그냥 교육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이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차분히 드릴게요. 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당연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드러내주는 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헌법은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갖고 있어요. 약 한 130개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약 30개 정도의 조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이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본 내용처럼 헌법은 모든 기본적인 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여러 가지 권리들을 이렇게 보장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이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제가 쉽게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네, 법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뭐 평등권, 뭐 아니면은 뭐 자유권, 사회권 이런 너무 어려워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아프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안전한 복지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여러분들 직업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을 권리,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 지금처럼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투표, 여러분들이 투표도 하시죠?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다양한 권리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말에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와 법률적 정의까지 인권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권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하루 종일 길게 이야기를 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세계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이런 핵심이 되는 인권의 핵심이 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던 선언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인권선언이 중간에 나와 있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네. 네.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 한 50년도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이 죽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정말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정말 존엄한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자. 인권은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자. 인권을 지켜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하고 평등해야 하고 자유를 가진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인권 존중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세계 인권 선언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세계 인권 선언으로 권리 배워보기입니다. 네. 세계 인권 선언은 총 30개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로 한 5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 1조. 예. 보시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다고 합니다. 존엄한 거는 엄숙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서로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되게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소중함을 서로 약속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1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이 1조에서는 자유도 얘기하는데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자유이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의 자유는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은 또 인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평등은 우리가 있다 없다 자유권은 있다 없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평등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우하는가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1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기입니다. 네, 차별하지 않기인데요. 네, 모든 사람은 네, 태어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유, 네, 자유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권리와 의무를 함께한 그런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없다로 보고 여기서 평등한 거는 너와 나의 대우를 해주는 건데 같은 조건이면 같게 다른 조건이면 다르게 하는 게 평등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장애에 맞는 뭐 취업이나 이런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의 평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기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엄숙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인종이나 피부색, 그 다음에 성, 뭐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네,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별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운 또 부분이 있는데요. 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권리라는 부분도 되게 굉장히 관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어떤 구성원이 큰 자유를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권리가 굉장히 그분에게 있어서는 커진 건데 또 다른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권리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와 나의 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면 더 조화로운 부분인데 누군가의 권리가 굉장히 커지면 또 어떤 사람의 권리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되게 합리적인 그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할 때 장애인은 취업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게 바로 차별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별하는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여성인데 뭐 여성은 너무 힘이 없어. 뭐 여성은 잘하지 못해. 이런 차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은 싫어. 뭐 우리 뭐 너무 뭐 다른 문화야. 이렇게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또 차별하고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별하고 싫어하는 문화가 정말 많아지게 되면은 사회 속에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는 점을 이 2조에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3조는
안심하고 살 권리가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게 또 적절한 정보도 받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도 차별받지 않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3조의 권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22조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약 40년 정도 전에 장애인복지법의 시초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나오면서 맨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 시작을 했다고 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모두를 위한 인권인데요. 이거는 30조의 조항입니다. 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는데 사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는 연대입니다. 연대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는 걸 말하거든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힘을 합하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열거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많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마지막 30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이니까 배려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닙니다. 맞아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애인이니까 배려를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비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는 권리로 당연히 보장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평등이라는 이런 주제 안에 우리는 다른 부분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각계 맞추기 위해서 평등하기 위해서 이 권리로 보장을 받는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이제 저의 이제 같이 함께하는 팀 이제 동료 분이신데 제가 아파요. 아파서 병원을 가면 나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꼭 제 옆에 있는 활동지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제 제가 어디가 아픈지를 자꾸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사회가 변화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장애인이 아프면 나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왜 자꾸 옆에 계신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사회가 그냥 장애인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딱 깨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사회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당당해져야 합니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당당하게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해, 필요해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를 보장하는 우리가 이런 권리로서 보장받는 데 있어서는 법으로 보장을 받는데 대표적인 법을 두 가지 여기 써놨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짧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차별을 막는 법과 또 발달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고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과 또 장애인이 인권을 지키는 방법,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분들에 대해 폭넓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내용 안에는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직업생활이랑 이런 부분들에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고 더 필요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활동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활동지 지금 뒷장을 이제 해보실 건데요. 여기서도 참여하시는 우리 팀에서는 잠깐 이 영상을 멈추고 작업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나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우리는 법으로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도 운영되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 지역사회 안에서 받을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 첫 번째 1에서 5번까지 하나 정도 한번 뽑아 보시고 또 여기 지금 이 뒷장인데요. 이 6번에서 9번까지에서도 한 가지 정도 한번 여기서 하나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혼자서 한번 읽어 보시고 나는 이 권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해 보시고 이 팀 안에서도 어떤 우리 구성원분들이 어떤 내용에 좀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는지를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가질게요. 네. 네. 보시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복지관에서 생활할 때 계획에 내가 참여를 하고 또 나의 물건을 또 보관할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고 또 이 복지관 생활 외에 사생활은 내가 이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우시면 한 번씩 쭉 그냥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이거를 읽어보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서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런 복지관에서 누릴 다양한 권리가 있고 또 복지관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다양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또 요구할 또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나는 다양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시고 이런 권리를 내가 누리고 싶다고 자꾸 표현을 하셔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흥미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취미를 갖고 싶어요. 이런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사회와 국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취업만 하는데 도와주시지 마시고 취업 이후에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20, 30대 분들은 지금 직업생활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혼자 자립해서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서 집을 구하고 생활하고 이런 부분에 국가가 나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또 하셔야 합니다. 근데 복지관에서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또 이 지역사회 안에 그런 시설들,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지를 또 같이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을 해봐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내가 아직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훈련이 다 끝나서 직업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실전적인 직업생활에 일을 체험을 하면서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받고 이런 형태가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나는 아직 직업 생활을 아직은 마음에 깊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은 낮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 내가 원하는 활동, 내가 계획한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짜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주간 활동 서비스라는 이것을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장을 또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내용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로 세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인권 침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차별이 생깁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인권 침해, 세로로는 권리, 가로로는 평등,
세로로는 평화, 가로로는 차별, 세로로는 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인권 SOS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2020년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약 1년에 4,000건, 지금은 한 5,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수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학대한 경우는 6.7%,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이제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 학대 내용에서도 신체적인, 내 신체를 아프게 하거나, 그다음 경제적인 돈 문제로 인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학대가 약 50%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학대를 경험하는 장애인 분들의 이제 장애 분류에서 발달 장애인이 약 70% 이상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 스스로 나는 지금 학대를 경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7.3%,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학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들이 학대의 종류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네. 네.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장애인 학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장애인 학대가 아닌 것은 1번 몸을 다치게 하는 것, 2번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 그다음에 3번 나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네. 장애인 학대가 아닌 것은 답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학대가 아니겠죠. 네. 장애인 학대에는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신체적 학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서적 학대, 나를 방치하는 방임,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네, 더 자세한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휴대폰 가게 직원이 요금을 싸게 해준다고 해서 휴대폰, 태블릿 PC를 여러 개를 개통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우리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내가 읽는 것을 자꾸 틀리니까 머리를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다녀왔는데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필요 없는 보험을. 이런 것도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로 내가 되게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꼭 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331은 어디의 전화번호일까요? 네. 1번 국가인권위원회, 2번 복지관, 3번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4번 다산 콜센터. 네. 1331은 어디 전화번호일까요? 네.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네. 답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네.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라고 장애인을 전담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도와주는 기관도 있어요. 거기는 1644-8295라는 전화번호이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가 있지만 내가 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것 같아요. 나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복지관의 이제 권익공호 담당자인 저에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 1311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마지막 말씀을 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인권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권을 침해받은 것 같아. 내가 학대의 문제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나 저같이 뭐 복지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친척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1311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인권과 관련한 이제 기관에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어도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거나 아동이거나 노인이거나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서 인권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고 2번째로는 나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3번째로는 이 권리를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실천에서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힘으로 발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으면 함께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나의 어느 적정한 권리를 가진다면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서로 함께 조율을 해나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마음과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권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신 참여자 분들께서는 집에서 나는 권리가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할 거야는 인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인권이 있거든요. 네, 내가 함께 속한 이 그룹도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인권과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지켜나가지? 우리 직업훈련 시설에서 나의 권리는 있는데 또 다른 나의 훈련생 동료들과 어떻게 지켜나가지? 이거를 어렵지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하느라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용을 조금 줄여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배워나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활동지를 드렸고 또 하나 제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스티커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스티커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 안에는 인권 존중, 약속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인권 이런 내용들을 써보실 수 있게 이제 스티커가 있어요. 요거를 참여자분들 다 하나씩 나눠 주셔서 여기 스티커에 중요한 단어를 쓰신 다음에 맛있는 여기 간식에 붙여서 서로 구성원들과 나누실 거예요. 나누는 활동까지가
이 교육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실 때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아래에는 정답을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보시면 여기 중간 칸에 쓰실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간식을 딱 만들면 저는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인권이네요. 답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고 써서 이 스티커를 간식에 한번 붙여볼게요. 다 라벨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벨을 잘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붙이면 지금 인권 지킴이 네, 간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동료분들하고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인권이야 라고 알려주는 간식을 선물할게 라고 해서 서로 나눔 시간 가지고 인권교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드렸어요. 네, 조금 어렵고 지루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 알차할 수 있게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2023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인권 교육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